안녕하세요. 재테크의 모든 정보를 콕콕 집어 알려드리는 재테크 메신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부동산 직거래입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기사를 보고 강남 집값이 하락하는구나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숨겨진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테크 메신저 지금 시작합니다. 바로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31억 원 하던 도곡렉슬 30평이 16억 원. 무슨 일? 30평이 31억 원이란 사실부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신문기사에도 언급되는 거고요. 도곡렉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요. 2006년도에 지어진 입주한 지 무려 16년 차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신축도 아니고 무슨 구축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행정상으로는 도곡동이지만 실질상으로는 대치동과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대도초등학교에 배정되고요. 완전 초품화죠. 인근에는 단대부중고, 숙명여중고, 중대부고 등 쟁쟁한 학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티역 초역세권에다가 한티역부터 음마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학원가들을 도보 또는 버스 한 정거장이면 이용 가능하니 엄청난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2006년에 지어진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그러니 이런 아파트가 갑자기 반값이 됐다?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만 하죠. 정말 강남에서 폭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실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도곡렉슬 34평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8월에 29억을 찍고 2021년 9월 이후부터는 30억이 넘었죠. 그 후로 28억대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1층입니다. 1층이 약 10%, 20%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6월에 16억 원이 됩니다. 211동 13층이죠. 보시면 동도 좋습니다. 갑자기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겠죠. 여길 보시면 직거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중개한 게 아니라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거래한 것입니다. 기사에 있는 다른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볼게요. 현재 주택시장이 침체 시기인 점을 감안해도 강남구 대장주 아파트 거래가 절반가량 떨어지는 사례는 없다. 일반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 거래로 강남구 시장이 침체됐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럼 이 거래는 특수거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종부세입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명의를 분산해서 주택 수와 주택 가액을 낮추는 효과로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도세입니다. 거래 가액을 낮추면 양도 금액이 낮아져서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기간이죠. 양도 금액이 줄어드는 데다가 중과까지 받지 않으면 양도세가 엄청나게 절감되는 거죠. 거기에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받아서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거래 가액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요. 거래 가액이 절반으로 줄어버렸으니 취득세 또한 절반으로 줄어버리는 것이죠. 만약 매매하지 않고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증여를 했다고 하면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도곡렉슬은 서울 강남구입니다. 조정지역이죠. 조정지역은 증여 취득세가 무려 12%입니다. 이에 반해 만약 이 특수거래인 매수자가 무주택자라 가정을 하면 매수 시 취득세는 3%가 부과되니 엄청난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증여보다는 이게 직거래, 매도 매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도 이렇게 시세보다 엄청 싸게 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거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6월 20일 기사인데요. 당연히 정부가 이런 거래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앞서 언급한 절세 부분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그럼 이 기사를 케이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이 거래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세와 실거래가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한번 이걸 제가 예시로 써볼게요. 양도세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다른 전문가들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죠? 특수관계 거래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시가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기준은 최소 3억 원 또는 시가 내에서 5% 이내여야 합니다. 그 이상 너무 많이 나면 이게 좀 공정하지 않은 거래라고 보는 거죠. 이 케이스에서 도곡 렉슬의 시가는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30억으로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3억 원 차이가 나야 하니 27억 원 정도가 되어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27억 원보다 훨씬 낮게 16억 원으로 거래를 하셨죠? 그러니 이런 경우 만약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시가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시가인 30억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한 증여세 이슈도 발생하는데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기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봅니다. 좀 어려우시죠? 쉽게 제가 숫자로 보여드리면요. 시가는 30억 원으로 하고요. 거래가액은 16억 원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차액이 14억 원이 되죠. 기준금액을 차감한다고 했는데요. 기준금액은 3억 원과 시가의 30% 중 낮은 금액이 됩니다. 그럼 14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1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이는 신고 기간이 이렇게 좀 지나가지고 정부에서 추후에 부과한 거죠. 그럼 가산세도 내셔야 합니다. 정부 당국에서 조사가 들어왔는데 가산세와 추징만 하고 끝낼까요? 거래대금, 자금 출처까지 문제를 삼아 보겠죠? 가족 간 저가 양도 양수 거래에 대한 조사와 세액 추징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게 만약 정부 당국에 의해서 추징이 된다면 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부동산 직거래를 하시기보다 세무사님과 미리 꼭 상담하셔서 적절한 거래 금액으로 직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부동산 직거래에 유의할 점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하나의 예시로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진짜 도곡 렉슬의 가격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아실로 가서 전세 가격을 보겠습니다.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거의 없죠. 몇 천만 원 정도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건 무조건 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곳은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알찬 재테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